천조국 미국에서 마켓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여전히 한국에서도 인기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트레이더스의 선전에도 불구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토종 브랜드인 트레이더스는 다양한 카드 결제를 비롯 연회비도 없으며 한국 맞춤식 판매 전략을 강화하여 매장 수를 비롯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 매장 수는 코스트코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2030년에는 50개의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코스트코 매장의 약 2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창고형 매장의 양대 산맥,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면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에 없는 연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한다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트코와 휘어잡고 있는 미국 벤더들.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코스트코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벤더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는 코스트코는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특히 치즈, 우유, 계란과 같은 유제품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활용해 만든 2차 제품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플레 뉴욕 치즈케이크는 양과 맛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비슷한 치즈를 활용한 홀케이크는 보통 전문 베이커리에서 최소한 4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트코에서는 2만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놀랍죠. 맛이나 질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 치즈케이크의 치즈 함량이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치즈케이크라도 코스트코 치즈케이크는 원재료를 아낌없이 넣었다는 것인데 가격까지 저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치즈가 비싸나 코스트코는 미국의 크래프트나 각종 제휴사로부터 엄청난 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지며 이것은 결국 타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치즈 원재료를 확보하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트코가 치즈케이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마진은 10% 이하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스트코의 평균 마진율을 15%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치즈케이크를 비롯해서 코스트코의 대표 상품인 로스트 치킨 등은 가격이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고객들은 많은 경우 치킨이나 케이크를 사러 일단 코스트코에 오기 때문에 훌륭한 미끼 제품이 되며 이는 코스트코의 높은 연회비를 거리낌 없이 지불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성비 미끼 제품으로 치킨, 피자, 불고기 치킨 베이크, 핫도그를 비롯해 푸드코트의 제품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이러한 다양한 미국의 벤더들을 통해서 커클랜드라는 괜찮은 퀄리티의 PB 제품을 생산합니다. 앞서 언급된 치즈케이크를 비롯해서 버라이어티 쿠키 등 국내에서 인기 제품은 모두 커클랜드 PB로 나갑니다. 이를 통해 베이컨과 같은 각종 육류 등을 제공받아 한국에서도 비쌌던 베이컨 가격의 차별화를 이뤄냈죠. 특히 와인의 경우에는 코스트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와인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단가가 높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가장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코스트코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은 국내에서도 가격이 유독 높은 아이템인데 코스트코에 방문하면 기존 와인 판매 할인점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스트코는 미국 와인 회사들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미국 와인 공급에 더욱 특화됐습니다. 일부 와이너리의 경우에는 국내 와인 공급 딜러들보다 코스트코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와인 애호가들은 몇몇 미국 와인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과 별다른 가격 차이 없이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인 몇 병만 사더라도 연회비는 뽑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코스트코를 떠날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음주를 즐기는 혼술족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코스트코 와인 매출은 매년 성장세를 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이 가장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직매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통회사는 물건들을 전시한 다음에 팔리면 후불 형식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만 코스트코는 많은 아이템에서 물건을 전부 매입합니다. 이는 벤더들의 납품 가격을 확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국에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벤더들도 자기들 제품 재고를 한 번에 가져가 버리는 코스트코에 어떻게든 입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팔고 남은 재고를 다시 걷어들여야 하기에 유통 물류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코스트코는 한 번 납품하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코스트코를 만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부르며 앞으로 전망도 밝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감성 충족과 소비자를 위한 기업. 코스트코에 가면 미국을 느낄 수 있다는 한 소비자는 자신은 미국 유학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코스트코에 가면 특유의 냄새부터 매장에서 느낄 수 있는 미국 감성이 발길을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브랜드 정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폴로 랄프 로렌이지만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폴로는 가격이 저렴해도 폴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품이 많이 생산되어 공급되며 그것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선 정품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미국의 폴로를 도용한 상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짜 폴로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저렴한 폴로는 꺼려지기 마련이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산은 특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미국의 초대형 의류 벤더들과 계약을 진행하며 그들은 정품 라이센스를 갖습니다. 만약 단 한 건의 가품이라도 나온다면 코스트코와 각종 소송전을 비롯해서 공급도 끊기게 되는 것이므로 코스트코에 가품을 공급하는 벤더는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의 각종 브랜드 제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어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명품 등이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가끔 가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품 여부도 고객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만의 감성이 단지 매장만 똑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트코의 각종 정책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어떤 기업도 흉내 못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한 제한 없는 환불 제도는 유명합니다. 환불 조건도 단지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도 이러한 제도를 갖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가전제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품도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러한 내용의 계약에 합의를 해야 코스트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국내의 어떤 쇼핑몰도 이와 비슷한 제도는 없습니다. 심지어 매년 내야 하는 연회비도 코스트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우선을 사명으로 한다는 코스트코 특유의 모토는 아직까지도 많은 소비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와 빅뱅에도 웃는 이유. 하지만 이런 트레이더스와의 정면 승부가 코스트코의 아성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트레이더스가 급성장해서인지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22%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트레이더스 매장 등 창고형 매장의 출혈 경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스는 스타필드와 동시 입점시키는 전략도 구사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약 50개까지 매장을 늘려나가 코스트코를 압박하며 토종 브랜드의 위용을 떨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 본토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유의 아이템을 공급하고 한국 내에 유통하면서 버티고 성장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아마존이 버티는 미국에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으며 여전히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코스트코에 와서 대량으로 묶인 제품들을 한 번에 구매해서 집에 저장해놓고 쓰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훨씬 튼튼하게 한 것이죠. 결국 코스트코는 코로나를 맞아 오히려 타국에서는 사재기나 대량 구매로 더욱 성장세를 맞은 것입니다. 한국인은 온라인이 워낙 발달해서 올해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힘을 보태면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창고형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매장 확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업이익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데다가 트레이더스가 성장하는 만큼 자사기업인 이마트의 매출 감소도 있어서 우선은 확장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트레이더스도 한국 제품의 차별화와 다양한 결제 방식, 연회비가 없는 장점을 부각하며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는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형 창고 매장들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의 장점이 여전히 건재하므로 쉽게 멤버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시일군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책임진다 라고 바람을 잡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못합니다. 통상 1년 전에 실시해야 하는 테스트 경기 대회가 결국 전면 취소가 되었고 베이징은 지금 전면 통제와 봉쇄가 될 정도로 시일구의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진핑의 큰 소리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영국과 미국의 반발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나서서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도리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삼합회 수준의 집단인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갈수록 더티한 모습만 보여주는 중국 공산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1만여 명이 출전하는 하계올림픽보다 적은 3천여 명이 출전하는 동계올림픽은 상대적으로 C19 확산을 통제하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개최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보이콧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경제적으로 파산하도록 만들겠다 라며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큰 소리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상 1년 전에 실시해야 하는 테스트 대회가 전면 중지되었고 여전히 베이징으로 입국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놓은 코스에 직접 적응해 봐야 하는 전 세계의 선수들은 실전 대회까지 대회 장소를 제대로 한 번이나 볼 수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최 측은 실전 코스에서 한 번도 못 뛰어보는 것은 모든 선수가 겪고 있는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눈 부족으로 1년 전에 테스트 대회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전에서 스노우보드 슬로프 스타일의 선수가 대회 직전 연습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답변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C19 확산에 대해서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책임을 지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C19 방역 대책을 모두 성공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관심을 가지고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정비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19가 내가 책임진다, 시진핑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진작 해결이 되었겠죠. 이게 어디 큰 소리 친다고 될 일이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C19 감염 확산은 1년 안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백신 접종 속도로는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을 가지는 데에는 7년 이상 걸린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규모로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C19 사태뿐 아니라 영국 BBC가 터뜨린 위구르 인권 탄압 사태입니다. AFP 통신 등 해외 언론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1년이 남았다. 그러나 C19와 인권 문제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베이징은 이미 12개의 경기시설이 모두 완성되어 있지만 도쿄올림픽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도 불투명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C19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함께 신장 위구르와 홍콩과 대만에 대한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탄압입니다.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중국을 때리면서 위구르인들의 인권 탄압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위구르 수용소에 갇혔던 여성들이 영국 BBC를 통해 그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고문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입니다. 홍콩 문제로 이미 중국과 대대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영국은 이미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3일 영국 통신규제당국은 중국 국영 채널이 운영하는 위성 뉴스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머뭇거리던 유럽연합도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에 행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BBC의 이런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이다, 증거가 없다 라고 외교부 성명으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위구르에는 직업 기능을 위한 교육훈련센터라는 학교와 같은 기관이 있을 뿐이다. 수용소는 전혀 없다. 교육훈련센터에는 교육과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민족 풍습에 따라 민족의 언어와 글자를 쓸 권리가 있다. 교육센터의 학생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낯짝 두꺼운 것으로는 세계 1위인 것 같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딱 1년 앞두고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릭스콧 상원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해 만행을 저지르고 홍콩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공산주의 중국에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중국의 이런 거짓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80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전 세계 정상들에게 촉구 선언 서한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의 전화 통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블링컨은 홍콩, 티벳,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탄압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을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과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고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이런 민주주의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통화에서도 세게 나간 것입니다. 중국의 변명은 구차하고 나쁘끄러울 정도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국의 이런 낯짝 두꺼움은 예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미국령인 괌의 주변 해역까지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조사선은 음파 등으로 해저를 살피거나 바닷속에 기구를 투입해서 해양 자원을 확인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타국의 배타적 경계 수역에서 조사를 벌일 때에는 해당 국가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법은 아예 무시하고 자신들의 논리와 상황을 들이댑니다. 남의 땅인지 남의 음식인지 역사인지도 모른 척하고 앞뒤 없이 침 흘리며 탐욕을 부르는 중국 공산당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몰상식 때문에 결국 베이징 올림픽도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는 협박이 언제까지 통할지 궁금하네요.